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강의에서도 그 문제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코딩 문제라는 메뉴를 통해서도 저희가 해당 문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 1번하고 2번 그리고 3번이랑 4번 네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네.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시리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import라고 하시고 판다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 판다스를 플레임으로 작성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ace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pd라는 약어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s라는 변수에다가 pd의 시리즈 함수를 통해서 해당 값들 바나나, 애플, 바나나, 체리 값들을 순차적으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값 애플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값 바나나라는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값 체리 세 번째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저희가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print s라고 해주셔서 1번 문제 풀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2번 문제. 자, 일단 먼저 매번 저희가 이걸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넘버스 변수에 있는 값들을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복사하고 새로운 셀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놓으시되 임포트를 통해서 판다스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부터 50까지 순차적으로 시리즈 값이 있을 때 이 인덱스 2의 값 인덱스 2 제가 볼 땐 그냥 2행에 있는 값인 것 같네요. 0, 1, 2 세 번째 있는 값을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넘버스에서 i LOC를 통해서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행 번호에 있는 값을 100으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print numbers를 바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수정을 해주시면 이 인덱스는 아니지만 인덱스가 맞긴 하네요. 네. 인덱스 LOC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넘버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두 번째 열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밸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열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인덱스가 들어가 있죠.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월, 화, 수, 목 순차적으로 넣었지만 저희가 인덱스 값을 따로 배정하지 않았다면 0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인덱스 값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인덱스 값을 통해서 저희가 넘버스라는 시리즈에서 LOC를 통해 저희가 이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100으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import pandas spd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 줄에 쭉 시리즈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첫 번째 요소를 삭제를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남은 시리즈를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plate라는 시리즈 변수에다가 드롭 함수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덱스 값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인덱스 값이기 때문에 0이라고 하시고 실행을 하시는데 이게 안 될 텐데. 이거 좀 문제를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문제를 검토를 안 했는데 인덱스 값 0이 아니라 인덱스 값 A라고 할게요. A. 인덱스 값 A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부터 D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A 인덱스 값을 삭제를 하시되 저희가 인플레이스 인자값에다가 true 값을 적용을 해야 원본 데이터에도 삭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스 true를 하신 다음에 프린트를 출력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A에 있는 값이 삭제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풀이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새로운 셀에다가 마찬가지로 import pandas s pd라고 하시고 다음에 해당 데이터셋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리즈의 끝에 새로운 값 60을 추가를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인덱스 값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린트 데이터를 하면 어떻게 나타나죠? 인덱스 값이 자동으로 0부터 4까지 부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새로운 인덱스 값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있는 LOC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지금 4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5번이라고 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값 60을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OC? LOC가 아니에요. 행번호가 아니에요. 지금 첫 번째 열은 행번호가 아니라 인덱스 번호예요. 저희가 인덱스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0부터 순차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새로운 5번째 인덱스를 추가를 한다라고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5번째 행이 새로운 행이 추가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롭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시리즈 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밑에 내려가다 보시면은 브로드캐스팅이라고 있거든요. 밑에 쭉 내려가 보시다 보면 브로드캐스팅이라고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팅은 막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numPy 변수에다가 곱하기 10을 했을 때 어떻게 됐죠? 각 행에다가 10씩 곱해져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저희가 마찬가지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import pandas라고 하시고 spd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d spd라고 하시고 저희가 데이터 값으로는 아까와 동일하게 100, 200, 300, 400을 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덱스 값으로 마찬가지로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는 100부터 400, 인덱스 값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순차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S라는 변수에 마찬가지로 PD의 시리즈라는
생성자를 통해서 데이터 첫 번째 인자값으로 데이터 두 번째 인자값으로 인덱스를 전달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저희가 브로드캐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S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100, 200, 300, 400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곱하기 5를 한다면 각각 핵마다 다음과 같이 50 곱해져서 500, 1000, 1500, 2000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빼기 50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각 핵마다 50씩 빼서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50 더한다고 한다면 각각 핵마다 50 더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핵마다 산술 연산자를 대입한다 해서 브로드캐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두 개의 시리즈 값에 가지고 산술 연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import pandas라고 하시고 sp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가 첫 번째 시리즈에는 판다스의 시리즈 함수를 통해서 100, 200, 300, 400을 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간단하게 5, 10, 15, 20을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고 저희가 한번 두 개의 시리즈 값을 산술 연산자를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1이라는 시리즈 변수와 S2라는 시리즈 변수의 덧셈을 진행을 하니까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시리즈 값이 더해져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두 개의 시리즈 값이 이렇게 빼진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곱하기도 이렇게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두 개의 시리즈가 있을 때 산술 연산자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세 줄을 그대로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뺄셈할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한번 이 세 줄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음 셀에다가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셀에 붙여넣어 주시고 첫 번째 시리즈에는 C값을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리즈에 제가 월요일부터 화요일,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4가지 인덱스 값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덱스, 시리즈 1의 인덱스 값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쭉 나열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리즈 값으로, 인덱스 값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마지막으로 똑같이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시리즈 값. 첫 번째 시리즈 값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순차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시리즈 값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는 순차적인데 목요일을 건너뛰어서 금요일까지 작성을 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두 개의 시리즈 값을 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개의 시리즈 값을 빼보니까 어떻게 나오나요? 보니까 저희가 첫 번째 시리즈에는 금요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none이라는 값이 발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생할 수 없는 값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none이 0 나누기 0 할 때 none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게 되는데요. 발생할 수 없는 값이라고 해서 none이라고 발생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시리즈에만 이렇게 목요일이 있고 두 번째 시리즈에는 목요일이 없기 때문에 목요일 값이 none으로 발생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각각 수요일 값으로 315 두 개의 값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빼줘서 다음과 같이 285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월요일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값 100, 두 번째 시리즈 값 5 해서 95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개 뺄셈에 대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뺄셈을 진행을 해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해당 첫 번째 이 S1까지 시리즈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부터 S1까지 시리즈 내용을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복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줄 복사를 하시고 새로운 셀에다가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냥 S1이라고 사용하기보다 S가 조금 더 간단하기 때문에 S라고 저희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S라고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B라는 변수에다가 S라는 시리즈 값에다가 뭐보다 크다, 300보다 크다는 조건식을 작성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비교연산자에서 배웠었던 조건연산식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하고 프린트 B라고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B라고 출력하니까 어떻게 나오나요? 자, 지금 월요일 같은 경우에 300을 넘지 않기 때문에 false 값을, 그 다음에 화요일 같은 경우도 300을 넘지 않기 때문에 false 값을, 그 다음에 수요일 같은 경우 300과 크거나 같기 때문에 조건식을 만족하죠. 때문에 true 값을, 마지막 400도 300보다 크거나 같다는 명제가 만족되기 때문에 true 값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새로운 시리즈 결과를 B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B의 시리즈 내용을 다음과 같이 프린트문으로 출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조건식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어서 출력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임포트부터 두 번째 줄까지 쭉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줄. 이 두 줄을 전부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줄을 복사를 해주시고 새로운 셀에다가 붙여 놓도록 할게요. 붙여 넣어 주신 다음에 요번에는 저희가 프린트 S라고 하시면은 전체 시리즈 결과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부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월요일과 수요일만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과 수요일만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컨디션의 약자 컨드라는 변수에다가 출력하고 싶은 행만 true 값으로 나열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첫 번째 행은 출력을 하고 싶기 때문에 true 값을,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도 출력을 하고 싶기 때문에 true 값을,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은 출력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false 값을, 그 다음 네 번째 줄도 출력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false 값을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쭉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print s에다가 컨디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시고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시면 다음과 같이 true 값에 해당하는 행들만 따로 뽑혀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방금 한 실습과 그 전에 했던 실습을 합쳐서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줄을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을 복사를 해주시고 새로운 셀에다가 붙여놓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b라는 변수에다가 s라는 시리즈 값 중에 300보다 큰 값을 b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프린트 b를 했을 때 어떻게 나왔죠? 만족하는 값들만 true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해당 결과를 다시 한번 s라는 시리즈 변수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s라는 시리즈 변수에 b 결과를 그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반영해서 다시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true 값을 해당 조건식을 만족하는 수요일과 목요일만 다음과 같이 따로 뽑혀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한 번 더 조금 축약해서 나타낸다면 자, 여기가 다 주석으로 처리가 되고 print s에다가 S 중에서 뭐보다 큰 거, 30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근데 한 번에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은 조금 이게 뭐지? 싶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S가 30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를 다음과 같이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true, false로 따로 필터링한 행들만 추출하는 실습을 위해서 했었죠. 이렇게. true에 해당하는 애들만 따로 이렇게 뽑아내는 것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이 조건식에 해당하는 true, false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해당 시리즈에 적용을 시키면은 다음과 같이 원하는 행들만 뽑아낼 수 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한 방에 작성을 한다면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한 방에 작성한 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다음과 같이 해당 조건식에 해당하는 값들만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다스를 배워보시면은 문법이 되게 막 복잡해 보여요. 근데 사실 이러한 원리로 동작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남은 연습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6번. 연습 문제 8번.
연습 문제 9번까지 9번 말고 10번 이 세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풀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두 개의 시리즈 변수 값을 저장을 한 다음에 내용을 한번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마찬가지로 임포트 판다스 spd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시리즈 값을 붙여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붙여놓은 다음에 더한 결과를 출력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int s1 더하기 s2라고 간단하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1 더하기 s2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값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번 문제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가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코어를 그대로 캡처 복사를 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한 내용을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판다스라고 하고 spd라고 하신 다음에 스코어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저희가 문제에서 80점 이상인 학생들만 따로 필터링해서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 80점 이상이라는 조건식을 세워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펀드라는 변수에다가 스코어스라는 시리즈 변수에 이상 85점 이상이라고 한 다음에 저희가 펀드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해당 점수보다 높은 학생만 다음과 같이 true. 김철수 학생 78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영희, 박민수 학생은 92, 85이기 때문에 true 값을, 그 다음에 최지우 학생은 지금 76점이니까 false, 한소희는 true, 나머지 true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된다? 바로 스코어스에 있는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적용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해당 학생들만 따로 뽑아서 보실 수가 있다. 만약에 저희가 이 과정 없이 바로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리즈를 출력을 하는데 시리즈 중에서 85점보다 크거나 같은 학생들만 따로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8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날씨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임포트 판다스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임포트 판다스라고 하시고 마찬가지로 temperature라는 시리즈 변수를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condition이라는 변수에다가 temperatures에다가 저희가 25도 이하인 날짜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보다 작거나 같다,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네들만 펀드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이날들이 지금 25도를 안 넘었고 해당 날짜들만 지금 25도를 넘은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그대로 저희가 temperatures라고 하시고 저희가 펀드 이 필터링 된 컨디션 시리즈 값을 바로 대입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25도 이하인 날들만 따로 요일로 뽑아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 방에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펀드 안에다가 temperatures라고 하시고 25도 이상이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25도 이하인 날들만 따로 뽑아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으로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위에서 확인을 했을 때, 자, 첫 번째, 시리즈는 뭐 할 때 사용한다? 1차원 데이터 자료 구조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한다. 다음 데이터 프레임은 언제 사용한다? 2차원 데이터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자, 2차원 데이터는 어떤 게 있어요? 저희가 엑셀 같은 경우 2차원 데이터이죠. 이렇게 2차원 데이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셋을 맨 처음에 세 가지 방법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오늘과 마찬가지로 ILOC에 대해서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뽑아내고 싶은 컬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뽑아내고자 하는 컬럼들만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판다스는 저희가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그리게이션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어그리게이션 함수라고 함은 집계 함수 같은 거죠. 뭐 예를 들어 sum 아니면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뭐 이제 차분값 아니면 편차값 이런 다양한 함수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다양한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한번 판다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중에서 Y피난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해당 라이브러리에서 예를 들어 Y피난스라고 하시고 피컬이라고 한 다음에 저희가 조회하고자 하는 주식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애플이라고 주식을 조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애플 AAPL이라는 코드를 통해서 애플 주식을 저희가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회한 결과를 저장을 하기 위해 히스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티켓이라는 변수에서 저희가 히스토리 함수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주식을 조회할 때 특정 기간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period라는 인자값에다가 조회 기간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한 달치를 조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mo, 뭐 예를 들어 5일을 조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OD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갖고 온다면 print his라고 사용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저희가 시리즈인데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값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값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저희가 필터링하고 조건을 걸어서 원하는 값들, 뭐 고가 값이 몇일 때인 날짜만 따로 뽑아내고 싶다. 아니면 뭐 이제 종가가 몇일 때만 뽑아내고 싶다. 이러한 분석들을 한번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러면 시간이 애매한데 하나만 그러면 데이터셋 하나만 한번 다뤄보도록 할까요? 조금 저희가 제일 친숙한 데이터셋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리스트 변수를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학생을 정의를 하듯이 스튜던트 st1이라는 변수에다가 딕셔너리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생의 이름이 있겠죠. 이름의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자신의 이름을 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나이도 키에 대응되는 값을 대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소 또한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주소 말고 점수라고 할까요? 점수라는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뭐 예를 들어 88점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ST2라고 하고 두 번째 학생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이름은 홍길동, 뭐 나이는 24살, 점수는 뭐 84점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딕셔너리에서 키밸류 형태로 이제 쭉쭉 저희가 작성을 해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ST3 학생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ST3 학생의 이름은 이순신, 나이는 37살, 점수는 95점이라고 쭉 나열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어펜드를 통해서 3명의 학생을 각각 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t2 데이터 어펜드 xt3. 이제 저희가 3개의 학생 정보를 데이터라는 리스트 변수에 추가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gf라는 약자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f라는 변수 이름에다가 저희가 pd, 판다스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저희가 위에서 정의한 데이터를 그대로 데이터 셋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의를 해주시고 gf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나요? 저희가 위에서 ffinash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가져왔던 형태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라이브러리 조금 방대한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다스를 알고 계시면 유리한 점이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다음에 yfinance라는 라이브러리